자, 해볼게요. 자, 42쪽 혹시 질문 있을까요? 42쪽. 없습니까? 42쪽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전 예제 쪽. 아셨죠? 자, 그 다음 바로 그럼 위치 관계 한번 가볼게요. 45쪽 질문이요. 46쪽. 47쪽. 48쪽. 없고, 50쪽 가볼게요. 50쪽. 몇 번? 17번? 27번? 자, 27번 가볼게요. 50쪽에 27번. 자, 50쪽에 27번 보면 일단 원점을 지난다. 우리 수학에서 원점 지나는 것만큼 굉장히 이쁜 식 없죠. 왜? 결국엔 절편이 0인 거니까 얘는 최소한 y는 mx라고 쓸 수 있고, 얘를 거리 구하기 위해서 한번 일반형으로 바꿔볼까요? 일반형 바꾸면 mx-y는 0. 즉, 이 직선하고 이제 누구까지 거리가? 0,6까지 거리가 라고 했으니까 디스턴스 구해볼게. 루트 앞에 거 개수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6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6이고 그 거리가 몇이다? 3이다. 그럼 아시다시피 어차피 절대값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요. 3으로 약분해서 2 만들면 여기 1이니까 얘가 결국 뭐 나와야 돼? 2. 그러면 m제곱은 뭐가 나와야 돼? 3.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나와? 뿔마 루트 3이 나오겠네. 그래서 첫 번째 답은 루트 3이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다 음수까지 곱해서 루트 3x 더하기 y는 0이라고 써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답을 이 두 개 쓰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1쪽. 52쪽. 없습니까? 52쪽. 그 다음 53쪽.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자, 53쪽은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이 오늘 주는 프린트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잠깐만 개념 다시 잡고 가자. 53쪽. 여러분 우리 53쪽 문제 개념이 뭐냐면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L1이 있고 L2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저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한다. 그럼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를 이등분하는 요 직선. 이거를 별표라고 할 거고, 두 번째는 여기를 바로 이등분하는 별표 2라고 해보겠다 이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질문해서 와서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 선생님 자기 이거 배웠는데 L1, L2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정답이래. 그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한 친구지 개념을 공부한 친구 아닙니다. 이거 절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왜냐면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공식이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 L1과 L2를 보시면 아마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L1은 요런 직선이 나왔을 거고요. L2는 요런 직선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L1과 L2를 보면 앞에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 개수제곱 더하기 개수제곱이 어때요? 똑같아요. 얘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도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 결국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한 거고, 이 페이지의 개념은 뭡니까?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건 이 별표 위에 있는 점들부터 각 L1과 L2까지, 각 L2와 L1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요식. 얘도 거리 구하라 그러면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절대값 요식.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같으니까 분모는 똑같네요 선생님,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 두 식의 절대값이 똑같네요 라고 해서 풀었었던 거야. 이해가? 근데 애들이 이건 개념에서 똑같이 나왔으니까 약분해서 위에 것끼리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냥 각이등분선은 무조건 위에 두 식 준 거 절대값 붙이면 똑같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저번에 오늘 나눠주는 프린트인가 다음에 오늘 하는 프린트일 수도 있는데 요 밑 앞에 개수가 다른 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두 식에다 절대값 씌우는 게 아니라 진짜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53페이지에 있는 모든 세 문제가 다 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게 개념인 줄 알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54쪽은 제가 숙제 안 냈죠. 그러면 유형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형집. 오늘 원방이 숙제가 별로 없어요. 자, 유형집은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어디까지 숙제를 냈었죠? 여기부터다. 41페이지부터입니다.
자, 41페이지부터 가볼게. 41페이지 질문이요. 41페이지. 없습니까? 42페이지. 없습니까? 43페이지. 없어요? 44페이지. 없습니까? 45페이지. 없어요? 46페이지. 몇 번? 없는 거죠? 47페이지. 없습니까? 48페이지. 이렇게 잘했단 말이야? 49페이지. 54번? 지금 공통적인 번호인가요? 혹시 54번? 뭐라고? 50번? 얘들아 50번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 자, 50번 보면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과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어. 자, 내가 말했지만 50번은 난이도 하 문제예요. 얘들아 왜 50번이 난이도 하 문제죠? 아시다시피 지금 뭐로 묶어줬어요? 직선을? K로 묶어줬죠? 이거 안 묶어줘요 학교 시험. 이게 K로 안 묶어주면 애들이 이걸 묶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자 물어볼게. 이걸 K로 묶어줬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뜻해요? 아, 요런 직선은 지금 K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죠? 기울기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Y절편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기울기도 달라지고 Y절편도 달라지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저번에 어떻게 비유했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직선들도 다 뭐를 부여받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꼭 지나는 점 한 점은 다 부여받는다고. 그게 바로 뭐야? 이렇게 K로 묶었을 때 얘가 0 되는 X는 -2, Y는 1이라는 y,1의 정점을 준다 이거야. 정지된 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선분 A, B부터 표시해 볼게. A가 지금 -1,3 요렇게. 그 다음에 B가 2,1. 그래서 요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으니까 요 직선인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면 선생님 -2,1이면 한 요쯤 되지 않습니까? 여길 지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면서. 그럼 어디와 어디가 마지노선이 되겠어? A점과 B점 사이가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A점 대입한 것과 B점 대입한 것의 K값의 사이값이라고 하면 되는데 애들이 뭘 헷갈린다 그랬지? 자, 물어볼게. 자,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 이건 애들 잘해. 근데 물어볼게. 자, 기울기 뭐야? 음수지. 기울기 음수인데 자, 대답해봐.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가 기울기 커지는 거야? 위쪽, 아래쪽 둘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커지는 거지? 위쪽이야. 음수일 때 헷갈리지만 음수일 때 애들이 자꾸 얘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면 뭔가 가파라지니까 기울기가 커져요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음수면 반대야. 얘가 음수면 이렇게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커지고 이렇게 가는 게 작아지는 거. 음수일 때는 커지고 작아지고. 요거 애들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서 엄청 많이 실수한다. 그래서 얘가 때로는 답이 무조건 여기와 여기 사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작을 때 이것보다 클 때 이렇게 더듬이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몇 번이었죠? 54번. 자, 54번 보면 자, 이거 참 별표 치세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원 배우겠지만 내가 늘 말하지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이 뭐라 그랬지? 바로 자취의 방정식이야. 왜? 우리 점들이 모여서 결국 선이 될 거야. 좀 이따가는 점들이 모여서 원이 될 거야. 나중에 기하까지 배우는 분들은 점들이 모여서 2차 곡선도 되고 점들이 모여서 타원도 돼. 근데 아직은 얘가 뭐로 모양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직선 나올까? 원 나올까? 포물선 나올까?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특히 이 직선이 나오는 자취의 방정식은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지. 두 직선 주고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같아. 이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모아보면 그게 직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시작해 볼게. 자, 점 P에서 두 직선의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고 했어. 자, 그럼 일단 요쪽 좀 이쪽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이쪽 넓은 쪽으로. 54번. 자,
일단 직선부터 한번 볼게요. 직선 보시면 2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우리 나름 응용반, 저한테 배우는 응용반, 발전반 애들은 제발 부탁인데 직선을 던져주면 이거 바로 그림 그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먼저 판단하세요. 얘가 평행할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향이 결정돼요. 자,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수직 조건은 제일 쉬우니까 일반형일 때는 2 곱하기 1, 2 더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면 뭐 나와? 0. 오케이, 얘네 둘은 무슨 상태야? 수직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 L2라고 해보면 저 L1과 L2는 일단 무슨 상태다? 수직 상태다. 그래서 L1이 이렇게 있으면 L2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수직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직선에 자, 점 P에서라고 했어. 그럼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데나 찍을게. 근데 이 P에서 요 직선과 요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자. 그럼 L1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그렸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그었다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그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근데 이 A, B는 신기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PA는 요 길이는 PB의 몇 배와 같다? 2배랑 같대. 즉 다시 말하면 이 길이를 만약에 K라고 하면 여긴 2K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게 만약에 얘들아 잘 봐.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1대 1이었으면 내가 저번에 예시 들었었죠. 친구 2명이 서 있는데 나랑 저 친구랑 나랑 이 친구랑 정확하게 길이가 똑같은 줄을 잡고 팽팽하게 달려나가면 난 무조건 1대 1로 가운데를 지나갈 거니까 그 직선은 무슨 직선이 나와? 가계이등분선 직선이 나오지. 근데 얘는 조금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진 거야? B 쪽으로 치우쳐진 채로 이 새끼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그리면 극단적으로 보여줄게. 진짜 2대 1이 되게끔 P점을 찍어보면 막 이런 거지. 얘가 더 길어. 얘가 더 짧아. 요 점 조금만 더 달려. 그럼 얘가 더 늘어나면 얘도 좀 더 늘어나겠지? 그럼 요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서 달리겠지. 요렇게. 요쪽에 오면 한 요 정도. 요쯤에 오면 한 요 정도. 즉 이 점들의 막 자치를 지금 이어보자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중앙을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치우쳐져서 달릴 거야 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래. 봐봐 얘들아. 왜 도형이라고 있겠어? 이게 직선 나올지 원 나올지 포물선 나올지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모르는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선생님 얘 직선 나와요 도형 원 나와요 헷갈린다 이거지. 그럴 때 우리 산술적으로 풀으라고. 자, 우리 P점 잡아볼게. P점을 몇 컴마 몇? X, Y라고 잡아볼게. 현우야. 자, 그럼 물어볼게. 일단 요 길이 구합시다. 요 길이는 이 L1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자, 이 거리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5분의 5분의 얘가 L1이었으니까 절대값 뭐가 나와? 2x-y 더하기 1이 나올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구해볼게. 요 길이는 얘와 얘까지 거리야. 여기 L2.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2야. 근데 선생님 이거 왜 그래프 그리시고 풀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딱 봐도 이거 무조건 뭐 나올 것 같아? 직선 나올 것 같지 않아? 그치? 제가 방금 2대 1, 2대 1 이쪽도 있을 수 있어. 이쪽에 있으면 PA 요게 더 길고 요게 좀 더 짧게 2대 1, 2대 1, 2대 1 점점점점점점점점 이게 바로 아마 요 직선의 답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이 길이의 몇 배가 PB의 길이의 몇 배가 2배가 얘랑 어떻다? 같다. 그럼 루트 5 지우고 자, 이 식을 다시 써보면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랑 같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우리 이거 절대값 2개 나오면 뭐 하자 그랬지? 절대 제곱해 말어? 안 된다. 한쪽 그대로 두고 이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은 뭐 그대로 나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든가.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x가 사라져요. 그럼 얘는 아마 y는 하고 나오나 봐. 4y, y, 5y는 4인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상수함수가 하나 나오고 직선 y는 5분의 3이라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요럴 때는 2x 넘어가니까 4x 얘가 넘어가면 4x니까 플러스 3y 플러스 4인데 얘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5는 0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벌써 우리는 이 결과만 보고도 사실 어떤 모양인지 보이죠? 뭐냐면 아마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얘였을 거야.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얘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아마 이쪽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걸 거야. 예를 들어서 P니까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해갖고 이런 직선이 나왔나 봐. 그래서 아마 답이 이렇게 두 개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x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야? 두 번째 거는 x 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오는데 아니 x에다가는 마이너스 5분의 4를 그냥 못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못 넣는다지 사실상은 이게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럼 저 진도 나가요? 자, 그럼 개념집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원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방. 자, 원방, 얘들아. 직방, 평면좌표, 직방, 원방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예요? 원방입니다. 원방이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모의고사에서도 늘 원방이 좀 어렵게 나오니까 오늘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천천히 나갈게요. 저는 오늘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물론 발전반이랑 좀 진도를 맞추면 좋지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가면서 할게요. 도저히 안 되면 더 짧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더 되면은 좀 더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이따가 그 프린트 질문 받을게요. 난이도 상 프린트. 자, 원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원방.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원방을 배우기 전에 원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원의 정의가 뭡니까? 라는 거야. 그럼 우선 원의 정의 배우기 전에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직선의 정의부터 한번 배울게요. 일단 우리 직선의 정의가 뭐예요? 직선의 정의. 방금도 힌트를 드렸지만 어떻게? 어떤 거? 다시 한 번만. 직선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힌트 드렸지만 어떤 두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좌치를 모은 게 직선이야. 아니 선생님, 일자로 그으면 직선이죠. 이거는 직선이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리는 건데 옛날 고대 수학자들은 이게 직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직선을 찾았냐라고 하면 방금도 말했듯이 두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모아봤더니 그게 이렇게 일직선이 됐고 이걸 이었더니 이걸 우리가 이제 직선이라고 하자라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의 정의는 뭐냐라고 하면 원도 똑같아요. 원은 두 직선이 아니라 한 점을 줘요. 그 다음에 길이가 일정한 끈을 잡고 미치듯이 한번 떼어보라 이거야. 그 대신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줄에 의해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안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빙글 돌겠지. 그럼 그 점들을 한번 모아봤더니 일정한 길이를 갖는 줄을 잡고 막 띄어봤더니 그게 꼭 뭐 나온다? 원 나오더라. 그래서 얘를 막 이렇게 이어봤더니 이게 바로 원이라는 모양이 나왔다. 그래서 원의 정의는 뭐냐? 바로 한 점으로부터. 근데 이 한 점은 정점입니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이를 우리가 지금부터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한 정점을 우리가 바로 저 원의 뭐라고 이제 표시하고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은 중심이 바로 0,0이고 반지름을 R이라고 나타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식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저번에 직선도 모양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무슨 형? 일반형? 표준형. 자, 우리 현우야. 자, Y는 mx 플러스 n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아이씨, 뭘 배운 거야, 씨. 표준형이지. 왜? 내가 표준형 쉽게 이루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보자마자 알기 쉽다. 자, 기울기 몇이야? m, y절편. 아니. y절편 n. 오늘 많이 힘든가 봐. 이렇게 보자마자 알기 쉬운 걸 표준형이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형은 조금 더 계산이 필요해. 얘를 y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10문제 중 9문제 정도는 일반형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지만 우리 무조건 일반형으로 두고 문제 푸는 경우가 있을 거야. 한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유형이죠. 일반형으로 두고 풀었을 때 장점인 거. 첫 번째 뭐? 그렇지. 거리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땐 표준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형을 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지? 혹시 기억나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해갖고 우리 이거 기억나? L1 더하기 K 곱하기 L2는 0. 요 공식. 요게 바로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었잖아. 요 2개만 거의 일반형으로 두고 풀고요. 대부분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푼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한 번 더, 우리 복습 좀 많이 하자. 난 너네들이 제일 불안하거든. 그냥 너네들은, 알고 있다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제일 불안해. 그냥 모르겠어요가 차라리 난 마음 편해. 자, 가볼게. 요런 직선이 있었어요. 자, 혹시 기억나? 현우야? 자, 두 직선이 평행하대. 어떻게 풀었지? A'분의 A는 B'분의 B랑 같고, 그 다음은 C랑은 다르다. 그럼 일치는 다 같으면 되고, 자, 수직일 땐 어떻게 했었어? AA''이랑 BB'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원방 들어가 볼게. 그럼 여러분, 얘도 결국 표준형이에요. 근데 왜 얘가 표준형이에요? 라고 하면 바로 알잖아. 고은아, 중심 몇 컴마 몇이야? 0,0. 반지는 몇이야? R. 바로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중심이 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럼 중심 몇 컴마 몇? A, 마이너스 B. 반지는 뭐? R. 이렇게 보자마자 말할 수 있으면 우린 그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원도 혹시 일반형이 있나요? 당연하죠. 있습니다. 근데 원 일반형이 굉장히 더러워요. 원 일반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요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요렇게. 근데 좀 소름 돋게도요. 아까 우리 직선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한 10문제 중 9문제라 그랬잖아. 근데 신기하게요. 원 같은 경우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정말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바꿀 때가 또는 일반형을 두고 문제 풀 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가 있다가 아니라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한 경우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거야. 근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직선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왜? X랑 상수 넘기고 Y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원은 표준형으로 바꿀 때 무슨 작업을 해야 되죠? 바로? 그치, 완전 제곱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 개수끼리, Y 개수끼리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식을 깔끔하게 바꿨을 때가 바로 표준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식을 뭐 꼴랑 하나, 둘, 세 개를 예시를 들었지만 이 세 개의 공통점 혹시 보이세요? 바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원은 무조건 2차 계수가 1이어야 됩니다. 2차 계수가 1이 아니면 무조건 이번 학교 시험에서 단답형에서도 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원의 일반형을 막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저 이거 학교 시험에서 틀려요? 네, 틀려요. 왜냐면 원은 무조건 2차 계수가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2로 나눠서 쓰시구나.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답으로 인정받는 건 2로 나눠서 이렇게 쓰거나 또 얘를 만약에 완전제곱 만들 때도 문제예요. 완전제곱 만들 때도 자기 깐에는 또 실수할까 봐 여기서 완전제곱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깎입니다. 이것도 깎이고 이것도 깎여요. 근데 얘는 왜 깎여요? 왜겠어? 앞에 2를 묶어놨거든. 이거 무조건 2 약분하셔야 돼요, 얘는.
너네들이 함부로 약분하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원에서는 무조건 2차 계수 또는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괄호 앞에는 항상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걸 설명하십니까? 라면 나중에 가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2-a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등등등등등. 그래놓고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중심이 4,3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A, B 순서쌍을 찾으시오라고 나와. 그럼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중심이 4,3이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거 앞에 2차 계수 2-a 뭐예요? 라고 하면 너무도 황당한 거지. 얘는 처음 원 배울 때 잘못 배운 거지. 왜? 내가 분명히 원 처음 배울 때 2차 계수는 무조건 다 1이어야 돼 라고 가르쳤으니까 이 2-a는 무조건 뭐여야 돼? 1이어야 된다. 그래서 a는 무조건 1이라고 두고 문제가 스타트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y제곱 앞에가 음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y제곱 앞에가 음수면 여기도 음수가 나올 거야.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런 문제까지 막 발전반에서까지 이렇게 안 해줬는데 나중에 갔는데 막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놓고 얘가 원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겠지. 얘가 마이너스니까 난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곱해줌으로써 원을 만들 거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따라서 몇이다? 3으로 스타트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거 꼭 오히려 좀 고난도 문제일수록 이렇게 2차 계수에 미지수 넣는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튼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다? 바로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학원책 봐볼게요. 여기 제가 말 안 한 거 있나 볼게. 60쪽에 없어요. 자, 60쪽에 가끔요, 그 밑에 개념 3번 외우는 놈들이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럴 시간 없어요. 이거 A, B 이거 외우다가 정신 나가요. 그냥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자, 61쪽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원의 중심도 찾을 수 있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이거 갖다 이제 뭘 나타낼 거야?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원을 그릴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더라. 그냥 막연하게, 잘 봐. 원이 좌표 평면에 아무 데나 있다. 이게 너무 좋죠. 그냥 그림 그릴 때 큰 문제 없으니까. 근데 때로는 이 원이 특수한 꼴이 있더라. 첫 번째는 X축에 이렇게 맺혀 있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Y축에 매달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릴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그리다 보니까 애들 황공폭증 올 것 같다고 막 하는데 알바입니까? 저는 그릴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거 Y축에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아무 직선이나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직선에 매달려 있대요. 등등등. 이렇게 특수꼴들은 왜 특수꼴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축 또는 직선 요런 데에 붙어 있는 원의 경우는 중심과 반지름에 관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X축에 만약에 접해 있다,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부터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곧 반지름을 뜻할 건데, 이 반지름의 좌표가 꼭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와 똑같다? 반지름의 Y좌표, 중심의 Y좌표랑 똑같다.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이건 하수 새끼나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지름은 바로 절대값 B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잘 봐. 얘는 A,2라고 하면 반지름이 2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맺혀 있는 놈이라면, 야,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A,2니까 반지름이 2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라면, 얘라면 중심이 마이너스 A,-2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지름은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제가 왜 이걸 절대값으로 가르치냐면, 조금 고난도 문제에서 한 문제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문제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A,B라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고, 반지름은 절대값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B제곱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는 없다.
자, 그래서 X축에 접할 경우는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2번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그 Y축에 접한다. 그럼 아시다시피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중심의 X좌표가 바로 즉 다시 말하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네요 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식이 어떻게 된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A제곱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제 요게 이제 어제 가르쳐줬을 때 좀 애들한테 발전반 애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공수투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내용이었대. 한 3명밖에 못 들어봤대. 그래서 내가 그 3명 다니는 학원은 정말 좋은 학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야. 그러면 대부분 일반 선생님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X축하고 Y축하고 접하면 중심의 좌표도 예를 들어서 1이면 반지름도 1이야. 뭐 중심의 좌표가 마이면 마이면 반지름은 마이의 절대값 2야. 이렇게만 가르치시거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X축과 Y축에 접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과 같다. 왜? 모든 중심의 좌표가 다 반지름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도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중심의 반지름의 길이가 5래. 근데 이 원은 3, 4분면 원이래. 그럼 3, 4분면 원은 중심의 좌표가 X좌표, Y좌표가 둘 다 뭐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뭐 컴마 뭐야? 마우 컴마 마우니까 원의 방정식을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세우는 게 국룰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살짝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심의 좌표가 a 컴마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3이라고 할까? 2라고 할까? 2 이렇게. 잠깐만 좀 숫자를 이쁜 걸로 할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자, 중심이 a,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야. 그래 놓고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나왔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예요? 자,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요. 이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도대체 누가 반지름이고 누가 어딜 담당하는 거지? 당황한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지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이 총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아까 내가 이걸 왜 절대값을 붙여서 가르쳤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중심 좌표의 절대값은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마오, 마오면 절대값 붙이면 5. 마오, 5야. 그럼 절대값 붙이면 5. 5,5는 따질 필요 없고 5,-5면 절대값 붙이면 5. 그럼 결국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도 얘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 A와 절대값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이거 절대값 2개 나오면 어떻게 공부한다 그랬어? 하나는 그대로 두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A던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던가. 그래서 요거 한쪽으로 넘겨서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던가 아니면 A제곱 플러스 3의 2 플러스 2는 0이던가. 그럼 여기서 각각 A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뭐가 줄 거냐? 자, 여기서 물어볼게. 이거에 무슨 근 나와? 허근 나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 뭐가 나와? A 값이? 2개 나오지. 어떻게?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2가 나오잖아. 그럼 A는 뭐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는 일단 무조건 몇 사분면 또는 몇 사분면의 원일 가능성이 커? 2 사분면 또는 3 사분면 원일 가능성이 크다. 왜? 벌써 X좌표가 음수가 2개 나왔으니까. 그럼 아마 힌트를 줬을 거야. 이 원은 3, 4분면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요거 넣어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 현우야. 뭐 나와? 1 나오네. 그럼 얘는 마일, 1이니까 얘는 2, 4분면 원이었고 만약에 마이너스 2 넣었어. 그럼 4. 그럼 여기 마사니까 얘는 다 2, 4분면밖에 안 된다. 야. 그럼 얘는 2, 4분면 원일 거야 라고 문제를 줬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특히 이게 중심의 좌표가 미지수 나왔는데 X축과 접한대요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둘 다 미지수일 때는 꼭 신기하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일 가능성이 많이 나오더라.
그럴 땐 애들 당황한다. 애들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식을 세워요. 또 나름 본 건 있어가지고 어쨌든 또 식은 세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제 미련한 거죠. 그래놓고 얘가 첫 번째 얘 제곱일 때 얘 제곱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또 충격적으로 얘를 제곱해요. 그럼 아시죠? 항 3개짜리 제곱하면 벌써 원소가 몇 개 나와요? 6개 나와요. 6개. 이것도 전개하기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했을 때는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 씌운 게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 있어요? 61쪽에 있다. 그래서 얘들아, 요 책은 그나마 낫네. 왜냐면 저기 책에는 없었어. 블랙라벨 책에는 없는데 61쪽에 보면 개념 4의 3번 봐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뭐라고 써있어? 중심의 절대값 X좌표와 중심의 Y좌표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애들이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미지수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 자기가 공부할 때는. 아셨죠? 아마 이건 블랙라벨도 없고요. 일품도 없더라고요. 아마 갖고 있는 게 고쟁이 아니면 수학의 정석 실력편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짜라짜짜라짜. 자, 63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이 정연아 집중. 졸면 안 돼요. 졸리면 저 뒤에 가세요. 오늘 가다 교통사고 나. 나가 아니라 났으면 좋겠어. 나는 악담을 많이 합니다. 돈이 아까워서요. 그치, 윤호야? 얘들아, 아니, 내가 말했잖아. 서서 요쪽으로 와도 돼. 요 끝에 자리들은 그냥 서서 들어. 어차피 방해 안 되니까. 창문에 걸터서 앉아서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가볼게. 자,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는 원에 대한 정의를 공부한 거고, 이제 유형을 한번 공부해 볼게. 유형. 자, 물론 62쪽에 있는 거는 저는 유형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아니, 원 중에서 중심 주는 원만큼 얼마나 착한 게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건 개나 소나 다 초1도 아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6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3쪽. 63쪽의 첫 번째 원의 유형은 바로 지름의 양끝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갑자기 점 2개 줘요. A, B. 그래 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A, B가 사실은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야 라는 거야. 그럼 원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머릿속에서도 이해가 갈 거예요. 얘가 지름일 수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결국 A점과 B점의 무슨 점이? 중점이 원의 뭐랑 똑같겠다? 중심.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A와 B의 중점을 구해서 먼저 원의 중심을 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획기적인 풀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애들이 반지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첫 번째,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당연하죠?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중점 구하고 A점까지 또는 중점 구하고 B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선생님 저는 A, B 사이 거리 구할게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름. 그럼 나누기 뭐 하면 돼? 그래서 반지름을 구해요. 자, 지금 반지름 구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2가지 알려드렸죠? 근데 저는 이 2가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뭐를 많이 하죠? 개로 해서 수로 끝나는 계산, 실수. 계산 실수 오지게 많이 하잖아요. 점과 점 사이도 개판으로 구하는 친구들도 많고, 지름 구해서 또 심지어 이거 지름 구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뭘 실수하는지 아세요? 나누기 2를 안 해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또는 지름 구해서 2로 나누는 걸 비추천하고요. 세 번째 방식, 제 방식을 좀 추천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4,0이랑 2,-2가 있었어요.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요. 지름의 양 끝점.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재활용할게요. A가 4,0이에요, 선생님. B가 2,-2예요. 그럼 우리 고은이가 중심 바로 찾아줄 수 있지. 중심은 몇 컴마 몇이지? 원의 중점? 직선의 점의 중점? 3, 그렇지. 그래서 원방 세우면 어떻게 세워?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는 거야. 자, 우리 3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자, 예완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합니다. 1 더하기 1, 루트 2. 그럼 예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루트 2라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루트 2를 뭐 해야 되죠? 제곱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지름 2가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 구한 반지름 제곱이에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 선생님 저 지름 구할래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 구합니다. 4 더하기 4 루트 8이네요. 그쵸? 루트 8이 지름인데 2 루트 2니까 뭐로 나눠야 돼? 2. 그럼 루트 2가 반지름이니까 또 제곱해서 뭐나? 2.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자, 벌써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죠. 1, 2번만 봐도. 근데 세 번째는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기탄, 눈높이, 뭐 구몬 요딴 거를 한 친구들이라면 틀린 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요 원방이 있죠. 원방에다가 그쵸. 좋아하는 거 넣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4,0 넣어보세요. 4 넣으면 현우야. 제곱하면 0 넣으면 제곱하면 1 더하기 1은 그냥 2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둘 중에 좋아하는 점 넣으시면 돼요. 제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넣어서 나오는 값이 반지름이에요. 얘처럼 뭐 넣어갖고 길이 구해서 제곱할 필요도 없고 지름 구해서 2로 나눠서 제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생님 2, 마이너스 2 넣으면 안 돼요? 2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 넣으세요. 마이너스 1의 제곱 2 그냥 똑같이 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되게 막 엄청난 공식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거 왜겠어? 우리 수학에서 이 두 점은 무슨 점이에요? 위의 점. 우리 수학에서 위의 점은 두 글자로 뭐죠? 그래서 대입한 거예요. 개념은 그게 끝인데 애들이 맨날 문제를 너무 유형별로 공부하다 보니까 4,0 넣은 게 공식이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위의점 대입해서 답을 찾은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유형이 지금 63페이지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64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유형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원의 개념은 다 잡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선생님 중심이 지금 중심 갖다 계속 놀고 있어요. 중심이 이번엔 지름의 양 끝점에 있었다를 이용한 거고요. 이번엔 중심이 뜬금없이 직선 위에 있대요. 직선 위에.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위의 점이에요. 선생님 수학에서 위의 점은 무조건 대입이라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는 만약에 문제가 y는 mx 플러스 n 직선 위의 점에 중심이 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나오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네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한 7대3 비율입니다. 7대3 비율. 7대3 비율로 요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좋더라고요. 애들도 실수도 적고.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풀이를 보면 3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3을 자꾸 선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3이 좋아 보여서 3을 선택하면 실수할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냥 7을 이용하면 이거 뭔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실수는 오히려 더 적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의 중심이 있대. 그러면 유는 어떻게 푸냐면 선생님 저 그러면 중심을요 a, 여기다 a 넣어서 2a 플러스 1로 넣을게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이거부터 먼저 떠올렸을 거야. 왜? 우리가 사실 이게 평면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주로 다뤄왔던 풀이거든. 위의 점이라고 하면 이제 x좌표 하나 넣으면 y좌표를 그 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내거든. 근데 7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7은 바로 뭐냐면 그냥 a, b예요. 그냥 a, b 모르는 문자 두 개로 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이 평면좌표부터 또는 1학기 때부터 강조했던 게 모르는 문자가 많은 것보단 적은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좀 반대로 a, b가 더 낫더라고.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실수는 왜 적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얘 갖다가요. 뭐 만들어야 돼요? 원의 방정식 만들어야 되죠. 그럼 중심의 좌표가 어때요? 벌써?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x-a, y-2a-1의 제곱은 r제곱. 일단 얘부터가 좀 거북스러워요. 왜? 이거 심지어 또 여기다 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거든.
이거부터가 귀찮아. 근데 얘는 어때요? 어차피 모르는 문자 두 개면 마지막에 가서 연립하면 되니까 그냥 A, B라고 두면 일단 원방도 크게 오류가 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y는 2x 플러스 2의 원의 중심이 있다 그래서 지금 너네들은 이렇게 잡은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지금 요게 요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몇 번 유형이니 필수예제 3번 보면 두 점을 지나요 선생님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이 원 위에 두 점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당연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니까 점도 몇 개 준 거야? 두 개 준 거야. 그래서 대입해서 연립하라는 거지. 이해가? 자, 근데 선생님 얘 보세요. 얘는 지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럼 선생님 얘는 점 두 개 주면 안 되잖아요. 그치?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그게 사실은 뭐야? b는 2a 플러스 1이잖아. 그걸 나중에 사용하는 것 뿐이거든. 근데 저는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좋다 이거야. 여기다가 A점과 B점을 대입하는 걸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전 안 해요. 왜 안 할까? 말해봐봐. 이거 대입해서 결국 또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되거든. 이거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얘. 일단 또 머리가 아파져. 얘는 그나마 좀 전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얘도 난 전개를 추천하진 않아. 선생님,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만 봐도 벌써 원의 중심부터 그 점까지가 다 모두 다 뭐를 담당하겠어요? 반지름 뜻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접근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바로 A, B와 그 점이 몇 컴마 몇이었어요? 2,9랑 4,5, 2,9랑 4,5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용해서 풀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A, 2a 플러스 1부터 4,5랑 2,9까지 거리가 어떻다? 같다. 점과 점 사이로 쓰자는 거죠. 굳이 식을 만들지 말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더니 요 방법 여러분들 보면 되게 당연하듯이 떠올리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는 원방에서 좀 더 복잡하다. 왜? 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나타낼 원방식이 좀 더러워지니까. 이해 가세요? 심지어 또 얘들아 여기 직선 봐봐. 내가 어렵게 내봐. 기울기 루트 2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A, 루트 2a 플러스 1이야. 걔 갖다 원방 세워야 돼요. 아 머리 아프다고 이럴 때는. 그럴 땐 차라리 그냥 A, B라고 두고 푸는 게 훨씬 좋다. 자 그럼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6번 한번 풀어볼게. 6번 시작. 자 6번. 저는 아낌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실수만 안 하겠다면 뭐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두셔도 상관없어요. 계산 실수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너는 연휴인데 이렇게 놀러 가진 않았네, 엄마들이. 금, 토, 일? 이렇게? 혹시 너네 두고 가셨니? 나도 가고 싶다, 여행. 우리 학원이 방학이 없어. 너무해. 그치. 부원장인데 내가 결정도 못하고. 그치. 선생님 쉽시다. 이랬으면 좋겠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 자, 선생님 저는 요 방법으로 풀래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잡고 얘를 만약에 중심 C라고 잡을게.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AC 거리의 제곱은 BC 사이 거리랑 같다 해서 A 찾는 게 첫 번째 풀이.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볼게요. 그냥 A, B라고 둘게요. 얘를 똑같이 C라고 둔 다음에 AC 거리의 제곱 더하기 BC 거리가 어떻다? 결국 같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E니까 마지막에 B 대신에 넣는 걸 추천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만 보면 얘가 더 빨리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원방을 세워서 풀 때는 얘가 훨씬 빠르니까. 그리고 직선도 제가 좀 이쁘니까 1번 방법이 많이 쓰이지만 직선이 더러웠을 때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한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답은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번 방식으로 그냥 한번 해볼게. 답 나오나? 그러면 A-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그 다음에 A-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3의 제곱과 같다. 그럼 아시다시피 A제곱은 어차피 다 날라가요. 양쪽 다. 그럼 우리 A만 조심하면 되니까 1차 계수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0A 36 더하기 1이니까 37은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2A 64 더하기 9니까 뭐나? 73. 그래서 넘어가서 결국 12A는 37이 넘어와서 뭐가 나옵니까? 6이니까 36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A는 3이 나오네. 그럼 자동적으로 B값은 아니고 또 다른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라고 시작하면 되겠지. 근데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한대요? 아니 반지름은 뭐 중심부터 이 점까지 거리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 자체는 9 더하기 4. 그래서 뭐 나와? 맞나? 9 더하기 16. 9 더하기 16. 루트 25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만 구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5쪽 한번 가볼게.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죠. 65쪽, 66쪽 한 번에 하고 끝낼게. 아까 말했지만 원도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죠? 표준형과 일반형. 대부분 표준형으로 구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원방에서요. 지금 배우는 65번하고 66번 제외하고는 올 표준형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다시 한 번 더. 65페이지랑 66페이지 빼놓고는 올 표준형. 65랑 66만 유일한 일반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요? 라고 하면 일단은 65쪽 유형이 뭐냐면 바로 일반형 갖다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 알려줬을 때 구하는 방법이다. 근데 얘들아 필수예제 1번은 잘 안 나와요. 필수예제 4번에 1번은 잘 안 나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밑에 2번 문제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자,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자, 이건 정의를 지키라는 거야. 정의. 자, 수학에서 원이 됐으면 좋겠어. 원이 존재하도록, 원이 되도록, 원이 가능하도록. 이런 문장이 나오면 도대체 나한테 뭘 지키라는 겁니까? 뭐가 돼야 원이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두 가지를 만족하면 돼요. 첫 번째, 중심과 반지름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중심 있고 반지름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플러스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바로 반지름이 양수여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반지름은 0이 되면 안 돼요. 음수가 돼도 안 되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필수예제 4번 갖다가 풀었다라고 4번에 2번으로 풀어볼게. 4번에 2번 보시면 사실 이거 더 어렵게 내면 2차 계수도 사실은 미지수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는 없네. 이게 좀 난이도가 하위 문제집이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y 자 그래놓고 플러스 2m제곱 마이너스 5는 0이 나왔어요. 자, 일반형을 던져줬어요. 그래놓고 얘가 원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2차 계수 앞에 1이네. 다행이다. 얘는 큰 문제 없이 원이겠다. 선생님, 그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자, 얘 갖다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얘 갖다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 y 마이너스 m의 제곱. 근데 이제 여기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아직도 여기 못 쓰는 친구들 많아요. 요거 쉽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요. 요 상수항 있죠. 상수항 너무 헷갈리면 그냥 상수항은 다 반대쪽으로 넘기세요. 요렇게.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4 더하기 m제곱.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9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 중심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몇 컴마 몇으로? 마이 컴마 m으로.
반지름 존재합니까? 아, 여기 반지름 제곱 쓰는 칸이니까 존재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반지름이 존재하면 안 되고요. 그 반지름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9가 항상 양수여야겠네요. 그럼 m제곱은 9보다 작아야 되니까 m값은 어디와 어디 사이? 마3과 3 사이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랬을 때 m값의 범위 찾아주세요.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 가세요? 요게 이제 일반형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막 졸라 복잡하게 이제 2차 계수도 딱 포함시켜서 나오지. 여기 갑자기 내가 문제 살짝 꼬아서 내볼게, 얘들아.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1-m 이렇게 나왔어. 1-m. 그러면 일단 첫 번째, m값은 누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1 껴있으면 또 1 빼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무조건 1이어야 되니까 m값은 무조건 뭐여야 돼? 2. 2? 0. 0만 되네. 0. 그걸 만족하는 m값은 0밖에 없다. 여기 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0을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게 또 2차로 나올 수도 있어요. 2차로 나오면 이제 또 이제 얘랑 더 답이 겹치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지수 나오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게 없어. 다 2차 계수가 살아있어가지고 넘어갈게. 자, 아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